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예술고등학교 입지 선정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까지 번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남예술고 설립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유치 계획서를 제출한 자치단체는 모두 3곳. 전남 동부권의 여수와 순천, 광양시입니다. 도교육청은 예술고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 이어 부지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3일 설립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돌산 삼청사 부지를, 순천시와 광양시는 옛 승평중학교와 커뮤니티 센터를 학교 시설로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술고 설립 이후 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유치 선정 요건의 중요한 변수가 되면서 3개 시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 카드를 내걸고 있습니다. 초기 지원 규모만 최소 150억 원에서 300억 원 가까이 제시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예술고 유치가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의 호재라며 이번만큼은 인근 자치단체에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립미술관 유치 때 이미 3개 시가 격돌한 와중에서 이제라도 자치단체 간 경쟁보다는 서로 간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소한 2개 시가 탈락함으로써 광역행정 협의가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각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만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예술고 선정 주체인 도교육청도 이런 상황에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이 동떨어져 있다면 또 문제지만 한꺼번에 다 붙어 있잖아요. 서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좀 양보하고 좀 그렇게 하고 시설이나 프로그램 쪽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 산하 기관이나 학교를 하나라도 더 유치하자는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면서 설립도 하기 전에 침체된 전남 예술교육을 살려보자는 예술고의 본래 취지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대 교수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비대위 규모를 15명에서 최대 20명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과반수를 평의원으로 나머지는 원로 교수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교수회는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 안에 비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으로 순천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진성 신임 총장이 총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수회와 시민단체의 불만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번 인사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효화하기도 어렵다며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총장은 또 구성원들과 협력해 이번 사태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는 데 노력하고 보직 교수 임명도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출범식에서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수 캠퍼스는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대가 통합 당시 약속했던 한의대 유치와 전문병원 설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여수 캠퍼스 위상 회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선 느슨한 형태의 통합인 도시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이 3개 도시의 통합 논의는 찬반이 뚜렷하게 갈려 있습니다. 관광과 생태, 항만 등 각 도시의 특성이 융합되면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찬성론부터 광양 지역이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것이며 공동생활권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론까지 상생이냐 흡수냐 통합에 대한 엇갈리는 시각은 그동안 순천대 캠퍼스의 광양 이전 무산과 같은 갈등으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개 시의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다시 통합론이 제기됐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세계적으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광양만권 지역이 더욱 퇴보하기 전에 서로 합쳐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100만 정도의 인구 규모가 되면은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곧바로 통합으로 가기보단 유연한 형태의 통합인 도시연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3개시가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점차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0년 넘게 진행되며 오히려 지역의 반목만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광양만권 도시통합론. 통합의 필요성을 지역민들에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해남군의 인사 조작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군수의 사퇴를 촉구했고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 쪽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군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근무 평정을 조작하고 승진 후보자를 바꾼 비리의 중심에 현 군수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8만 국민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주민 소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박철환 군수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다. 감사원에서 밝혀진 승진 조작은 7급 실무자가 근무 평정과 승진 후보자 초안을 작성하면 군수가 이를 검토하고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나 인사 담당 과장 계장은 군수와 하위직 공무원 사이에서 결정된 인사를 결재만 하는 거수기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루어진 인사 조작은 이제 검찰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 군수가 승진과 관련해 직권남용을 부렸는지, 인사 실무자의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인사위원장인 전현직 부군수의 직무유기가 수사 대상입니다. 승진 조작 말썽 때문에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민 사이에서도 비난 여론이 갈수록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나 해남군은 아직까지 재발 방지 약속은 물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인사 개입이나 금평 조작 등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비일비재하다며 해남만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게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 상당수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퇴직자 수가 전국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가장 먼저 이전한 우정사업 정보센터. 2년 반이 지나는 동안 직원 58명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농식품 공무원 교육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임직원 39명 가운데 20%가 직장을 나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 이전 한 달 만에 직원 4명이 희망퇴직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정주 여건 때문입니다. 교육이죠, 교육하고 자녀 문제가 가장 크고 혼자 데려올 수 없으니까. 지난 8월까지 혁신도시 이전기관 14곳의 희망퇴직자 수는 170명.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보다 임직원 수가 많기 때문인데 희망퇴직률로 보면 2.3%로 중간 수준입니다. 자료를 공개한 새누리당의 이노근 의원은 공공기관의 인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혁신도시 여건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전 기관의 희망퇴직률이 사기업은 물론 이주하기 전과 비교해서도 많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지만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교육이나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TF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진 의원은 최근 전체 회의를 통해 후보자의 나이는 만 35세로 하고 남녀 각 1명씩 모두 2명을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선출 방식은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서류, 면접, 경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형을 거쳐 선발된 후보자들을 놓고 최종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현행 새정치민주연합 당헌은 청년위원회에서 선출한 2명의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순위에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고흥 출신 고 청경자 화백에 대한 금관 문화훈장 추서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류 화가인 천하백은 한국 미술계의 혁명과도 같은 존재였다며 평생의 업적을 고려해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천하백이 지난 1983년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고 이후 특별한 활동 실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금관 문화훈장 추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공격적으로 지역쌀 소비 촉진과 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지역 시민들의 쌀 소비 행태가 연간 9,900여 톤에 이르고 있지만 이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28%에 이르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다른 지역 쌀 소비 3분의 1로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영하 1.5도, 서울도 3.3도